아동학대 입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최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부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두 사람만 살기도 벅찬 상황에서 일도 잠시 그만두면서까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을 마주치기가 매우 귀해졌고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최대한 빨리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은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을 하지 못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돌이 지나면서 아기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때를 심하게 쓰게 되는데요.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이 시기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하물며 타인이라면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나 돌보미 등의 직업을 가졌다면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도를 넘는 체벌이나 훈육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이수해야만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이들은 모두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앙되더라도 상대가 아이이며 직업적 윤리상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건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 과정에서의 끔찍한 체벌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고 있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사건이 매체를 통하여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 학대 사건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낳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에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신체보다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큰 트라우마를 가진 채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불안장애나 분노조절,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에서도 격리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가족, 타인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또는 유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부 가해자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한 자는 아동학대가 아닌 성범죄가 성립되어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한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게 직접적인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보호자라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치료, 교육, 의식주 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의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음에도 가해자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동학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명확하게 당시 상황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담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대가 이뤄진 것이 확실하다 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증만으로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니 아동학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서
피해에 대하여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학대를 한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심이 커지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아동학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본 혐의와 관련된 사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실형까지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단순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등의 주장만을 내놓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며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아동학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아동학대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연락하셔서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이뤄져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연락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